네.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네. 킥 더 글래스라고 네. 그 유리를 이렇게 차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보면 도대체 유리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알려주려고 네. 버스 그 이제 정류장의 그 부스에 옆에다가 특수한 장치를 해서 영상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제 계단이 나오고 남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냥 통과를 하는데 여성이 올라가다가 그 영상상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보이는데 못 네.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막 이렇게 이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좀 네. 그러면서 이제 표시가 나오는 게 네. 여기를 차달라고 이제 킥 더 글래스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어항에 든 사람 같이 들어 있어서 그럼 지나가던 여성들이 힘도 없지만 이렇게 쿵쿵 때려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2단 옆차기로 거의 팍 차요. 네. 그러면 금이 쫙 가면서 와장창 네. 내리고 그 여자분이 지나가는 영상인데 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굉장히 남녀 할 것 없이 속 시원해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거를 네.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 당사자의 문제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 느끼는 거지만 남자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그거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힘들었나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그 유리천장의 존재를 아는 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라고 네.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네. 아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주 대상이 되는 게 소수자들이다.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또 아니면 인종적인 거나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유리천장의 그 가장 피해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전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복사기 잘 만드는 회사 네. 있죠. 제 네. 무슨 사. 네. 네. 제 땡땡. 예. 그 회사가 보니까 1960년대부터 뭘 했는가 하면 이 소수 인종을 지원하는 직원 그룹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수 인종을 지원하는 일종의 동아리를 만든 거죠. 네. 60년부터. 네. 근데 그 활동이 쭉 누적되면서 근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지금 그 회사의 CEO는 흑인 여성이에요. 예. 이게 굉장한 변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사실 뭘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의사결정권자, 인사권자,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주변의 지원 인력 뭐 이런 게 다 이래 같이 이래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정말 효과적이고 힘있게 변화를 갖추려 그러면 이런 자발적인 이런 네트워크, 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기업 내에서 내지는 뭐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이제 유리천장을 깨고 차별을 좀 없애려고 하는 이런 좀 그 내적인 연결망, 힘 이런 것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게 뭐 노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조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발적인 어떤 뭐 직원들의 조직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갖춰야 사실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문제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좀 한국적 현실에 맞게 한번 도입을 하고 우리 각 주체들이 그런 노력을 해보면 더디지만 변화는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남성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기업과 국가 우리 모두가 유리천장 깨기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좀 이렇게 커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성주의적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유리천장이 좀 깨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이 음식 시리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에서 지금 여성 임원 비율이 50%예요. 50%인데 할당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성차별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개선을 했더니 네. 저절로 여성 임원이 50%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고의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예, 그러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 마스터 플랜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성차별을 타파해 나가겠다는 네. 그런 명확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도 그런 신호들을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좀 정책적으로 국정 운영의 어떤 중심에 이 성차별 해결을 좀 세우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그 보육 문제.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 문화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이 노동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매우 힘들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유 경쟁에 맡기면 이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육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보육 체계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남성들의 의식 변화.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양육이나 가사노동이나 보육의 문제가 여성의 일이 아니라 네. 이게 우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다. 네. 보통 그나마 좀 의식이 있는 남성들이 표현하기를 나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 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그 육아휴직, 출산 육아휴직의 남성들이 지금 실제로 그 유급 육아휴직의 그 기간은 세계 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네. 근데 실제로 쓰고 있는 비율은 7.6%밖에 되지가 않지요. 네. 예, 그래서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기회 평등이 되더라도 조건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다방면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일가정 양립 얘기하시니까 그 OECD 국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사 노동 시간이 긴, 남성 가사 노동 시간이 긴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북유럽 아니? 예, 맞습니다. 네. 덴마크거든요. 남자가 한 3시간 정도, 네. 여자가 한 4시간 정도.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남자가 그러니까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 45분, 여자가 한 3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남자랑 우리나라 여자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 네. 덴마크 여자는 조금 1시간 더 많고, 네. 남자는 1시간이 못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는 자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쉬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8시간 정도는 근로하는 시간이고, 네. 나머지 8시간 중에 한 4시간, 3-4시간 정도는 가족과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야근이 많고 네. 남자분들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할 여지가 없는 게 네. 너무 직장에서 붙들어 놓으니까 네. 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그나마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자 몫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가 네. 좀 이제 양해가 되고, 또 전업주부도 있고 그러시지만, 이 남자분들은 가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가정 양립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그 이제 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야근 문화를 좀 없애고 그 집에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